나는 그런 큰 역할보다는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선생님 저는 더 이상 배울 게 없습니다 하고서 좀 갔으면 좋겠어. 자꾸 학원에 들어와서 고3까지 있으려고 그래. 자, 어쨌든 오늘 숙제 일단 단원 다지기 다 해야 되겠죠? 유형편도 마찬가지 끝까지 전부 다 하시고요. 거기에 추가로 인수분해 올라갑니다. 오늘 질문 더 하라도 질문도 안 해놓고 뭘 뭐야? 그럼 그 시간에 뭐 할 건데? 저 뭐 할 건데? 지금 몇 분이야? 야, 아직 수업 반도 하지 않았어. 지금 2시 43분. 2시 43분이요? 맞지? 3시인가? 3시 43분이네. 어쨌든 40분 시계나 남은 거지. 야, 수업 시간에 총 80분인데 그 중에 절반이 남았는데 지금 시들하고 있어. 시끄러워요. 자, 오늘은 인수분해 기초적인 내용만 가지고서 시작을 해서 오늘은 기본적인 것만 할 거거든. 그래서 오늘 개념편에서 어디까지 할 거냐면 81쪽까지만 딱 얘기할 거야. 그러면 오늘 숙제는 뒤에 개념편은 82쪽까지 가야 되겠죠. 81까지 얘기하면 82쪽에 문제가 있으니까 네가 해야지. 왜? 아쉬워? 불만스러워? 보람차? 그러면 그 보람을 좀 더 이어주겠을까? 자, 유형편은요, 앞에 거 마찬가지로 저 뭐야? 실력업 뒤에 실전 테스트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있는 거에서 이거 어디까지 해야 되지? 여기까지는 해야 될 것 같은데 74까지는 하셔야 될 겁니다. 잠깐만, 이거 될까? 74? 아니야, 74 안 돼. 니네 지금 72까지만 하세요. 아쉬워? 아니요. 응, 72까지. 자, 그렇게.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인 개념 잡는 날이니까 부담 가지지 말고, 아니다, 너네 둘은 좀 부담을 가지고 던져. 나머지 분들은 그냥 부담 가지지 말고 편하게 본인이 생각하는 것대로 얘기를 해보면 돼요. 자, 일단 기본적인 정의. 인수분해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게 되냐면요. 인수들의 곱으로 분해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본적인 인수분해의 정의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인수라는 말이 도대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선생님이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를 했던 것 같아. 뭐랑 비슷한 거라고 그랬지? 약수랑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하면 되죠. 다시 말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 숫자에서는 나누어 떨어지는 애를 약수라고 불렀죠. 다항식에서는 나누어 떨어지는 그 애를 인수라고 부른다 정도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원래 좀 더 구체적으로 파고들면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긴 한데 중등교과과정 안에서는 혹은 고등교과과정을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딱 그 정도 선에서 거의 대부분의 얘기가 해결이 다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뭔다? 나누어 떨어지게 만드는 수를 뭐라고 부른다? 인수다 라고 부른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나누어 떨어지는 수,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 되는 것, 이렇게 써보자고요.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는 나머지가 0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숫자에서라면은 굳이 인수라는 이름을 부를 필요가 없잖아요. 약수라고 불러주면 되는 거잖아. 근데 인수라는 이름을 굳이 사용을 했죠. 그래서 그 인수라는 녀석은 그냥 식의 형태를 취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까 했던 말이랑 연결을 지으면 나누어 떨어지는 수, 숫자에서는 약수라고 그랬지? 식에서는 뭐라고 불러? 인수라고 부른다 그랬지? 그러니까 우리는 인수라는 녀석을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 되게 만드는 식, 그거 자체를 인수다라고 생각하셔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을 해봐. 내가 숫자를 가지고 예를 들어 볼 거거든요. 6이라는 하나의 숫자가 있어. 6을 약수들의 곱으로 표현을 해볼 거야. 그러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에이씨, 1 곱하기 자기 자신부터 무조건 챙겨야지. 맞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그래, 이제 2 곱하기 3 이렇게 분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6 대신에 이제 식으로 바꿔볼 거야. 그래서 식을 지금부터 이렇게 써볼게요. 어떻게 쓸 거냐?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에 플러스 x라고 쓸 겁니다. 확인됐나요? 그러면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지게 만드는 식을 찾으라 그랬어. 그럼 제일 먼저 나오는 애가 뭐겠어? 당연히 1과 자기 자신부터 챙기라고 10초는 좀 그렇고 1분 전에 얘기를 했다. 지금 먼저 말하고 그랬지 않을까? 지랄. 이렇게 확인됩니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하나만 더 찾아봐. 딱 하나만. 그렇지. 이거 x로 나누면 얘 x로 나누면 x 곱하기 x제곱 x 곱하기 x 곱하기 1이잖아. 다시 말하면 모든 걸 다 x로 나눌 수 있으니까 x로 곱했을 때 x의 제곱에 플러스 x 플러스 1을 곱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요거는 조금 아직은 어려워. 일단은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확인됐죠? 그러면 결국에 여기서 봤을 때 얘네들 4개의 숫자를 숫자에서는 뭐라고 불렀냐면 약수라고 불렀지? 그럼 여기서 지금 봤을 때 식을 나눠서 나눠 떨어졌잖아. 그럼 여기 있는 요 4개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면 될까? 그렇지. 이것들이 바로 인수다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확인돼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인수분해가 뭐였어? 인수들의 곱으로 분해하는 것이라고 그랬지? 그러면 곱으로 분해하는 거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잖아. 뭘 정답으로 써야 될까? 왜요? 위에 거는 다르지가 않으니까 밑에 걸로 쓰자. 또 분이 안 좋아요. 응? 이거 분이 안 좋습니다. 위에 거를 보고 있으면 분이 안 좋아요. 내가 네 얼굴을 보는 것과 같은 걸까? 그건 아니야? 자, 이게 지금 위에 거도 원래는 맞는 말이고 밑에 거도 맞는 말이잖아. 근데 정답으로 뭘 쓸래라고 물어봤을 때 여기서 이제 혼동이 오기 시작하는 거야. 누군가는 밑에 걸 얘기하겠지? 누군가는 위에 걸 얘기하겠지. 근데 사실 요렇게만 딱 얘기를 해버리면 둘 다 맞는 말이야. 정답을 지금은 다행히 2가지밖에 분리가 안 됐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이 숫자가 6이 아니라 뭐 18 이런 거였다 봐. 엄청나게 많이 또 분해가 되겠지. 마찬가지로 다항식도 엄청나게 많이 분해가 되겠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한 가지 말을 더 추가해서 인수분해라는 말을 다듬어. 뭘 추가하게 되냐면 더 이상 분해가 되지 않을 때까지 라는 말을 추가해서 더 이상 분해가 되지 않을 때까지 인수들의 곱으로 계속해서 분해해 나가는 것. 그 최종 결과물. 그걸 우리는 뭐냐? 인수분해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인수들의 곱으로 분해를 이렇게 해내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더 이상 분해가 되면 안 되잖아. 예를 들어봐, 2차식. 우리가 2차식 만들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되지? 1차식을 곱하면 2차식이 만들어질 거야. 맞습니까? 이해되냐? 그럼 3차 만들 거야. 어떻게 곱하면 돼? 2차에 1차 곱해도 되고 111을 곱해도 되고 맞죠? 근데 우리가 2차와 1차를 곱한 거여서 그 2차는 다시 1차와 1차를 곱한 걸로 분해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곱해서 만들 수 있다고 그랬잖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인수분해라는 말이 결국에는 뭘 뜻하게 되는 거냐면 1차식 있지? 1차식이 되는 순간 더 이상 분해가 돼, 안 돼? 1차식은 누구 곱하기 누구 할 거야? 상수 곱하기 1차잖아. 그러면 그 상수값이 얼마가 되든 간에 더 이상 차수를 더 내릴 수는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확인돼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단위를 1차의 기본을 잡고 그 1차식들의 곱으로 나타낸 것을 인수분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확인됐나요? 물론 조금 특별한 경우로 넘어가면 1차식으로 분해가 안 되는 경우들도 존재를 하기는 해요. 근데 그거는 우리의 지식 수준이 아직 낮기 때문에 못하는 거지 실제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고학년으로 더 올라가게 되면 그 이상 분해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는 말 그대로 기초적인 수준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인수분해를 하기 때문에 일부 2차식들은 분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원래는 다 할 수 있다. 확인돼요?
그렇기 때문에 1차식들의 곱으로 분해해서 나타낸 것을 인수분해라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확인돼요? 그러니까 이 1차식이라고 말을 줄여놓은 거지 더 이상 분해가 되지 않을 때까지 분해한 게 1차식이라는 얘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를 하게 됐을 때 이 인수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가 나오는데 사실 얘는 참 찾기가 쉬워. 그치? 근데 이렇게 써놓는 걸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된단 말이야. 자, 어쨌든 이렇게 딱 썼어. 그러면 1차에다가 2차를 곱한 거지. 이때 우리 그냥 이렇게 생각할게. 이 2차 우리 현재 지식 수준은 분해 못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더 분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우리는 위에 있는 요 3차식 얘는 똑같이 생긴 거지. 얘를 이렇게 분해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근데 이렇게 분해해놓고 나면 얘는 1차니까 더 이상 안 될 거고 얘는 더 이상 분해가 안 된다고 했으니까 더 이상 분해가 안 되겠지. 그러면 요렇게 만들어 놓은 요 모양이 우리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인수분해된 모양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확인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하면 더 이상 분해가 되지 않는 이런 모양까지 만들어 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그러면 인수분해를 했다고 하면 x의 세제곱에다가 플러스 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x를 한 게 결국 x와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의 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 맞지? 이때 여기 잘 봐. 요거 다시 분배를 해서 식을 쭉 전개하면 얘랑 같은 거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겠지. 그럼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좌변의 식과 우변의 식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지. 이렇게 같은 식 우리 뭐라고 불러? x라는 문자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불렀었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게 항등식이 되는 이유는 뭐야? 인수분해된 모양을 전개했더니 원래식이랑 똑같아지는 거지. 반대로 말하면 원래식을 인수분해하면 요 모양이랑 똑같아질 거란 얘기지. 확인돼요? 확인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의 식이 이렇게 fx라는 다항식이 하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fx라는 녀석을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뭐가 만들어질 거냐? 여러 개의 다항식들의 곱으로 쪼개질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확인돼요? 그랬을 때 이 곱으로 쪼개진 애를 다시 전개하게 되면은 뭐가 된다? 원래식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인수분해를 한 거를 거꾸로 하면 뭐가 된다는 거야? 전개하는 게 되는 거고 전개하는 걸 거꾸로 하면 뭐가 된다는 얘기야?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수분해를 또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전개를 거꾸로 하는 거, 그 전개에 조금 고급스러운 표현을 써서 역과정이라고도 얘기를 하게 됩니다. 확인됩니까? 그러면 이 역과정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는 이러한 예시를 하나 또 들어볼 수가 있어. 지금부터 잘 봐. x 플러스 2에다가 x 플러스 3을 전개할 겁니다. 곱한 걸 전개할 거예요. 펑 불러. 이제 플러스도 약간 느글느글하게 들리는 게 지금 기분이 좀 묘한데. 어쨌든. 자, 그럼 얘를 지금 뭐 한 거야? 전개한 게 이거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 보이는 좌변에 있는 식과 우변에 있는 식이 같아야 달라요? 같은 거죠. 다시 말하면 뭐가 돼? 항등식이란 말이야. 확인되니? 그러면 우리 전개를 거꾸로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기 있는 이 식 보이지? 이 식을 인수분해하면 뭐가 된다는 얘기야? 요게 된다는 얘기야. 맞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지금부터 뭘 찾겠다는 얘기야? 이런 복잡한 식을 보고 이렇게 다항식들의 곱의 형태로, 즉 전개하기 전의 모양으로 돌린다는 얘기야. 확인되니?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돼? 많은 식을 전개하면서 식의 모양을 외워두면 이게 어떤 모양으로 곱해서 만든 건지 확인할 수가 있겠지? 예. 즉 암기력 테스트를 하는 단원이란 말이야. 왜 웃고 지랄? 암기력 테스트를 하는 단원이라고 얘기하면 되겠냐, 씨. 결국에는 무언가 스킬을 써서 얘를 이걸로 바꾸는 거. 그걸 지금부터 우리가 해볼 건데, 오늘은 딱 한 가지 스킬만 배우자고.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 나옵니다. 자, 방법. 인수분해를 해내는 방법. 오늘은 딱 한 가지만 배우자 그랬죠?
그 이름도 거창한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와우. 가장 중요한 방법이고 가장 쉬운 방법이고 아니다. 가장 어려워. 가장 어려워. 무엇이냐? 새로운 용어가 다시 등장해. 공통인수. 들어봤나, 펑? 뭐야? 난 오늘 얘기한 적이 없는데. 뭐야? 그 뭐냐고. 틀린 말은 아닌데 뭔가 좀 말하는 뻔세가 좀 약간 저렴해. 인수들 중에서 공통으로 겹치는 인수를 찾으라는 얘기야. 확인되죠? 공통인 인수, 그 공통인수를 이용한 공통인수 괄호 묻기라는 방법이에요. 공통인수 괄호 묻기. 이거는 인수분해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하니까 우리는 언제나 이걸 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뭔가 막힐 것 같아. 이거야. 복잡할 것 같아. 얘야. 뭔가 내 지식 수준이 좀 낮을 것 같아. 얘만 생각해도 돼. 그럼 인수분해 못하니까 어차피. 근데 흉내는 낼 수 있다. 알겠죠? 그러면 공통인수 괄호묶기는 그래서 인수분해의 처음 시작 혹은 인수분해가 다 끝나고 마지막 혹은 어려운 인수분해는 중간에도 몇 번씩 계속해서 인수분해하는 방법들을 쓰면서 사이사이에 계속 쓰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진행하는 게 공통인수 괄호묶기냐? 예를 들어 드릴게요. 내가 xy에다가 플러스 x제곱이라는 두 개의 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이 식을 지금부터 인수분해 하래요. 그 말은 무언가 다항식을 곱해서 전개해서 얘가 됐다는 얘기잖아. 확인되죠? 그러면 기본적인 우리가 쓰는 전개라는 방법은 식과 식을 곱하잖아? 분배의 법칙이 가장 기본이야. 여기서도 마찬가지잖아. 여기 어떻게 했어? 얘를 분배했잖아. 아니면 x를 분배, 2를 분배해서 찾았잖아. 맞죠? 그 분배하기 전의 형태를 예상해 보는 게 공통인수 괄호묶기예요. 그러니까 조금 어렵게 얘기를 하면 얘는 분배 법칙 있죠? 그 분배 법칙에 잠깐만. 분배 법칙 너 아냐? 오케이. 분배 법칙의 역과정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공통인수 괄호묶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봐. 항이 두 개가 보이지? 이 두 개 항에서 뭘 찾아야 돼?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문자나 숫자를 찾는 겁니다. 확인됐나요? 자, 공통으로 보이는 문자 뭐 있어요? x가 몇 개 보여요? 하나요. 여기 x 하나, 여기 두 개잖아. 그럼 공통으로 겹치는 x는 한 개겠죠. 아, 총기가 떨어져 점점. 확인됩니까? 자, 그러면 결국 분배 법칙이 여기니까 분배 법칙을 하기 전 모양 공통으로 겹치는 x 보이죠? 이 공통으로 겹치는 x를 공통인수라고 얘기를 할 거고 이 인수를 괄호 밖으로 꺼내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꺼냈어. 앞에는 누가 남아? y만 남을 거고 뒤에는 누가 남아? x가 아니라 플러스 x가 남겠죠? 에이, 확인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꿔 놓는 거예요. 그럼 봐, 얘 1차지. 얘도 1차지. 더 이상 분해가 되겠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인수분해 끝난 겁니다. 확인돼요? 안 돼요? 같이 놀지 마, 좀. 자, 그러면 이번에 다시 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에 플러스 4입니다. 4x. 자, 이번에 항이 몇 개요? 3개죠. 그러면 이번에도 우리는 일단 뭐 할 거냐? 공통인수 괄호묶기가 가능한지 먼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 공통인 인수 누가 보여요? x.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공통인수 x를 괄호 밖으로 묶어서 꺼내고 나머지를 괄호 안에 넣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x의 제곱이 남겠죠? 여기는 마이너스 4x가 남겠죠? 여기 뭐 남아요? 그렇지, 플러스 4가 남겠죠. 요렇게. 확인됩니까? 그러면 여기는 2차잖아요. 또 인수분해가 더 될지 안 될지 확인을 해봐야 되지? 그건 다음 시간에. 오늘은 일단 이 공통인수 괄호묶기만. 확인됐죠? 왜 싫어? 근데 왜 싫어요? 자, 그럼 이번엔 이렇게 시끄러워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입니다.
자, 이번에는 항이 몇 개예요? 3개. 그럼 이번엔 공통인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한번 써줄까? 이러면 공통인수가 있어요? 누가 뭐예요? 4. 그러면 이번에는 뭐 하면 돼? 공통인수 4로 괄호 묶여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남아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야, 이거 1이 남아? 안 남는 거 아니야? 아니죠. 다 나갔잖아. 아니죠. 그렇죠. 1이 남겠죠. 요렇게. 마찬가지로 요거 인수분하는 건 나중에. 예. 일단 이렇게 공통인수 괄호 묶기만 정확하게. 그럼 자, 이번에는 이렇게. 자, 뭐야. 또 넣냐? 자, 4x 세제곱 마이너스 8x의 제곱 플러스 아씨 6x. 자, 이렇게 되었어 이번에는. 그러면 자, 항이 3개죠. 공통인수 누가 뭐예요? 2x가 보이지 이번에는. 그럼 2x로 또 묶는 거야. 그럼 괄호. 그 다음 여기 뭐 누구 남아요? x의 제곱. 여기는요. 마이너스 4x 플러스 4. 그렇지. 이런 식으로. 공통인수 어떻게 보는지 알겠지? 필요한 것만 체크해서 묶어내는 거야. 그럼 자, 이번에는 이렇게. 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의 제곱에 플러스 5입니다. 자, 항이 3개야. 공통인수 누가 뭐예요? 안 보여요. 3개 다 공통으로 들어가는 애는 없지. 예. 근데 선생님, 이거 2개 보이는데 얘만 어떻게 좀 안 될까? 2개 보면 x제곱 보이잖아. 그럼 이렇게 쓰면 안 될까? 근데 느낌 오잖아, 좀. 살짝 뭔가 비슷한 것 같고, 맞지? 자, 우리 다시 한번 인수분해의 기본적인 정의를 봐봐. 뭐라고 돼 있어? 분해되지 않을 때까지 인수들의 뭘로 분해하는 거? 곱으로 분해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은 합이 들어갔지? 안 돼. 그러니까 실제로 따지고 보면 선생님 여기는 차고 여기도 합이 있는데요인데 여기가 곱하기잖아. 곱으로 분해가 된 거니까. 마찬가지. 확인돼요? 그럼 얘도 어떻게 좀 잘 해가지고 이거 괄호 안으로 좀 밀어넣으면 될 것 같은데 늘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요거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기본적인 공통인수 괄호 묶기는 2개가 뭔가 확 마음에 들어도 안 돼. 모든 항에서 공통적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걸 무조건 찾아주셔야 됩니다. 모든 거에서 겹치는 거를 똑같이 다 갖고 와야 돼. 2개만 갖고 오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알겠죠? 이거 정확하게 인지. 그래서 이 공통인수 괄호 묶기 오늘은 요거 하나만 딱 얘기를 해줄 테니까 요거까지만 딱 먼저 연습을 하고 요걸 확실하게 익혀두고 다음 시간에 인수분해 끝까지 갈 겁니다. 진짜 긴장하고 와라. 다음 시간에 빠지지 말고.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해놓은 거 가지고 우리 문제 바로 보면서 갈 거거든? 자, 필수 문제 1번을 보고 여기다가 별표를 하나 치세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1학기 첫 시험에 딱 도달하게 됐을 때 가장 많이 틀리고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문제가 얘입니다. 인수분해를 틀리지 않아요. 인수분해는 죽어라 연습할 거니까. 근데 꼭 이런 인수 찾는 문제만 나오면 항상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인수 찾는 방법을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A에다가 B, 그 다음에 A-B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거지? 여기서 인수를 고르라 그랬지? 그러면 우리는 인수 분해를 하란 얘기가 아니라 인수들을 찾으라 그랬잖아.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인수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생긴 하나의 숫자의 약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확인돼요? 그러면 이 숫자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 그럼 우리가 보통 약수를 찾을 때 어떻게 했어? 숫자 하나 소인수 분해해서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소인수들 막 조합해가지고 약수 찾았었지. 그 방법 똑같이 따라가면 돼. 그럼 얘는 A 곱하기 B 곱하기 A-B 이렇게 지금 쓸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약수, 즉 첫 번째 인수 뭐가 있을까? A, 아니야. 1이야. 무조건 1과 자기 자신 잊지 마. 그러면 A, B 그리고 A-P 이렇게 생긴 2개의 약수, 즉 인수를 발견하게 되는 거야. 확인되니? 그럼 두 번째는요. 이제 A에다가 곱하기 B와 A-B를 곱한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B에다가 곱하기
A와 A-B를 곱한 거. 그럼 네 번째는요. A, B랑 야 굳이 A, B를 하지 말고 하나씩 번갈아 가면서 하면 안 되냐? 이렇게. 요거랑 뭐야? 요렇게. 뭐 그게 상관은 없죠. 어쨌든 한 개짜리들 딱 쓰면서 쭉 따라 내려왔는데 다섯 번째 다른 약수 나오는 거 있을까 없을까? 규칙 찾기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순서대로 막 마구잡이로 써놓으면 여러분들 헷갈리거든? 그래서 어떤 순서대로 썼냐면 일단 1과 자기 자신 썼지? 그리고 하나씩 갖고 왔어. 하나 갖고 왔더니 얘네 둘이 나머지 일로. 하나 갖고 왔더니 나머지 둘이 이쪽으로. 하나 갖고 왔더니 나머지 둘이 반대편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여기 있는 숫자 3개를 가지고 약수를 만들려고 친다라고 하면 소인수 3개로 만들려고 친다고 하면 소인수 하나만 써도 되고 2개를 다 써도 되고 3개를 다 써도 되지. 하나만 쓰는 경우 이쪽에 나열했잖아. 근데 자연스럽게 2개 쓰는 경우 따라왔잖아. 그리고 3개 쓰는 경우랑 아무것도 안 쓰는 경우까지 따라왔잖아. 그럼 여기서 그냥 끝난 거야. 확인되니? 그랬을 때 이게 실제로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려고 보면 여러분들 약수 찾기 했던 문제 있지. 소인수 분해할 때. 그때 그거 써먹으면 돼. 약수 찾기 할 때 어떻게 했어? 소인수 분해 다 해놓은 다음에 지수에다가 1 더해서 다 곱했잖아. 예? 너 기억 안 나면서 왜 안 아는 척하냐? 지수 이것까지 다 1을 더한 다음에 다 곱했잖아, 지수. 몰라. 그럴 수 있지. 자, 2의 제곱에 곱하기 5야. 약수의 개수 찾으라 그러면 어떻게 했어? 여기다가 1을 더하고 여기 1 생략되어 있는 거에다 1을 더해서 곱하면 약수의 개수가 나왔었잖아. 지랄. 맞죠? 그거 여기서 똑같이 써먹어도 돼. 여기 1제곱이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럼 1 더하면 2. 마찬가지 1제곱이지. 1 더하면 2. 마찬가지 1제곱이지. 1 더하면 2. 곱해. 얼마야? 8이지. 인수 8개란 얘기야. 하나, 둘, 셋, 넷, 다여, 7, 8. 다 찾은 거야. 확인돼요? 그래서 약수와 대단히 유사해. 약수랑 거의 비슷해. 약수라고 생각해도 돼. 가야 되는 거야. 약수에서 찾았던 우리가 모든 성질들 다 가지고 오니까.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인수를 고르라 그랬어. 그럼 여기 있는 애들 다 찾아내면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제일 앞에 있는 거 A 돼요 안 돼요? 동글. B제곱은요? 그러면 A, B는요? 동글. A-B는요? 동글. A와 A 플러스 B의 곱은요? 안 되고요. B와 A-B의 곱은요? 동글. 그럼 이렇게 해서 찾으면 총 인수인 거 여기 몇 개 보이는 거야? 그래. 그런 식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라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인수에서 우리가 기본적인 인수를 찾는 방법은 나열해 놓고 니네 소인수분해에서 약수 찾듯이 똑같이 찾으면 돼. 단지 문자로 바뀐 것 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2의 제곱 곱하기 5라고 돼 있어. 이거를 얘가 그냥 A 아니야? 얘가 그냥 B잖아 라고 생각하고 가는 거야. 확인되니? 그럼 결국 이거 되는 거니까.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인수들 찾는 거 요거는 좀 잘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서 옆으로 넘어와서 81조 필수 문제 2번 문제 보이죠? 첫 번째 뭐야 이거 공통인수 가로묶기만 하면 돼. 그럼 첫 번째 나와 있는 거 A, B 마이너스 AC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 A, B 마이너스 AC야. A를 밖으로 뺀다 좀 없어 보이잖아. A로 공통인수 가로묶기 합니다. 알겠어요? 그럼 자, 공통인수 A로 공통인수 가로묶기 하고 나면 B-C가 남겠지? 이렇게 되면 인수분해 끝. 그럼 자, 두 번째 거는요. 누구로 묶을까? 마이너스 4A로 묶어버리면 앞에 쪽에서는 A가 남고 뒤에 쪽에서는 플러스 2가 남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거 인수분해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내가 확인해 보고 싶잖아? 그러면 직접 다시 분배하면 원래식이 나오는지 확인해도 돼. 알겠죠? 어차피 같은 얘기니까. 자, 그럼 세 번째 거는요. 이번에 항이 3개로 늘었어. 뭐 할 거야? 그냥 A만? 그래? 그러면 A와 2B 마이너스 Y 플러스 3Z가 남겠지?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거 읽을 때 이제 읽는 법도 가르쳐줄게. 어떻게 읽으면 되냐면 A와 2B 마이너스 Y 플러스 3Z의 곱이에요 라고 읽으면 돼. 그러니까 보통 우리 읽으라고 하는 A 괄호 열고 B 마이너스 C 괄호 닫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A와 B-C의 곱이에요. 마이너스 4A와 A 플러스 2의 곱이에요. 어떻게 읽는다고요? 마이너스 4A와 A 플러스 B의 곱이에요. 마이너스 4A 괄호 열고 하지 마. 알겠지?
자, 그럼 네 번째 것까지 가보자고요. 네 번째. 자, 이거는 뭘로 묶을까? 3b의 제곱? 와, 속도가 다니네. 그럼 3b의 제곱으로 묶으면 앞에 2a 제곱 남죠. 뒤에는요. 플러스 a겠죠? 그 다음엔요. 마이너스 4. 그래, 요렇게. 그럼 얘 어떻게 읽어? 3b 제곱과 후 2a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4의 곱이에요. 됐습니까? 어려워, 쉬워? 오늘 한거 인수분해 생각보다 가볍지? 예. 간단해. 또 뒤에 하나 더 할까? 아니요. 진짜 쉬운데. 너무 진짜. 그래서 요 공통인수 가로 묶기까지 해서 요렇게 해서 보는데 여기에 좀 더 포커스 맞춰. 공통인수 가로 묶기는 사실 어렵진 않은 방법인데 이제 식이 복잡해지면 중요도가 많이 올라갈 뿐이야. 방법 자체는 되게 쉬운 거야. 그러니까 인수분해 이런 거구나 느낌만 봐두고요. 이렇게 해서 인수 찾는 거 있지. 이번 숙제 할 때는 요거에 좀 더 포커스 맞춰봐. 요거 생각보다 많이 좀 헷갈릴 거야, 여러분들. 그럴 때 그냥 헷갈리면 이거 뭐지? 고민되는데 하지 말고 인수? 어차피 약수랑 똑같은 거니까 내가 약수 찾을 때 소인수분해 된 숫자에서 약수 찾을 때 어떻게 했지? 이걸 계속 떠올리면서 해봐. 알겠죠? 그러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공통인수 가로 묶기까지 진행을 했고 여기까지 우리는 숙제로 확인을 해가지고 오실 겁니다. 아시겠죠?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나 다음 시간에 끝까지 한다. 진짜요? 이야. 뭐 별거 아닌데 어째 인수분해. 은성아 인수분해 뭐 별거 없잖아. 1시간이면 다 하잖아. 10, 14. 이건 좀 어려워. 18. 상황 이렇겠고. 이런 거는 뭐. 진짜 30분이면 다 되지. 10분이면.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오늘 진행을 해봤는데, 오늘 결국에는 문제풀이 쭉 했고, 그 다음에 인수분해에서 인수분해가 뭔지 얘기했고요. 이거 정의 자체가 생각보다 좀 중요해요. 분해가 되지 않을 때까지 인수들의 곱으로 분해하는 거야. 합 아니야. 차도 아니고, 곱이야. 곱하기 식으로 무조건 나와야지만 인수분해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아까 전에 얘 들었었죠? 요거 된다, 안 된다? 플러스가 껴있으니까 안 된다. 근데 만약에 이 식이 인수분해가 된 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여기에 이렇게 괄호로 묶여 있어. 그럼 이건 될까 안 될까? 이건 돼요. x제곱하고 얘를 곱한 거니까. 알겠지? 근데 이렇게 지금 괄호가 없지? 그러니까 요거는 합이 껴있으니까 인수분해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모양 자체를 여러분들이 좀 지금부터는 모양 자체를 좀 기억을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단순하게 그냥 숫자 계산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식을 보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우리가 중학교 2학년 과정까지를 배웠던 게 단순하게 산수 과정을 배웠다면 이제 수학 발걸음 떼기 시작하는 거야. 식 자체를 보고 해석하는 능력을 길러 나가야 됩니다. 알겠어요? 괜한 얘기 하는 거 아니야. 식을 보고 해석할 줄 알아야 돼. 산수 복잡하다고 질문인데요. 이 지랄 하지 말라고. 확인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오늘 얘기하면서 인수 찾는 거 연습 좀 해보시고요. 공통인수 가로 묶기 어렵진 않지만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알겠어요? 자, 오늘 얘기한 거 궁금한 거, 질문사항, 하고 싶은 말, 소정이 오늘 버거? 오늘 괜찮아? 버거 오면 얘기해라. 승희는 괜찮아? 사연이, 경민이는 괜찮아? 어제 어떻게 컨디션 괜찮아? 응. 내 책! 어때? 버겁냐고. 현, 괜찮아? 아저씨, 어때요? 괜찮아. 너 버겁지? 어? 뭐가? 네가 뭔데 내 수업을 판단하는 건데? 아, 진도랑 진도랑 하는 게 좋았다고? 나 양이 그 네가 뭔데 내 수업을 판단하냐고. 자, 특별한 문제 없죠? 오케이. 그럼 촬영 여기까지 하고 한 5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문제 풉시다.